네, 안녕하세요. 데스크 셋업을 사랑하는 최초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너무 정신이 없었기에 영상 업로드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사를 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셋업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드 셋업 영상 챕터 1에서는 데스크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책상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면, 이번 챕터 2 영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새롭게 꾸민 우드 데스크 셋업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사를 통해 변경된 셋업의 특이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투룸에서 3룸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드 셋업만을 위한 독방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는 하나의 큰 방에 2개의 데스크와 함께 침대까지 두는 바람에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사실상 데스크만 덩그러니 세팅해 두었던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사를 한 후 방 하나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스크 셋업뿐만이 아닌 룸 셋업이 가능해져서 온전히 한 가지의 컨셉을 잡기에 좋아졌고, 필요한 물건들을 수납할 공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데스크 테리어와 플랜테리어를 접목시키는 데 투자해볼까 하고요. 아직은 식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려나가볼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기존에 쓰던 셋업은 책상이 벽 쪽을 향해 배치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창가를 향해 배치해보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고의 조명 아이템인 자연광을 이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게 큰 스트레스였어서 그런지 이번에 새롭게 꾸민 셋업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셋업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자면, 우선 우드 셋업에 사용된 방의 크기는 가로 2200, 세로 2300이고 천고는 2320입니다. 살짝 아담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납장을 포기한다면 책상 2개까지 들어갈 공간이긴 하지만 그리 큰 평수는 아니기에 책상 2개를 구겨넣기보다는 수납장을 활용하여 더욱 균형 잡힌 셋업을 배치해보려고 했습니다. 책상은 창문을 바라보는 배치를 했기 때문에 눈부심 방지와 빛이 이쁘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알루미늄형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배치로 진행을 했지만 추후에는 책상을 벽 쪽으로 바라보는 배치를 해서 벽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RGB 조명은 우드 셋업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모니터 뒤쪽에 설치한 필립스 휴 플레이 3개만을 설치해서 최대한 인공 조명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장점을 활용하여 블라인드를 거쳐서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수납함과 식물, 기타 오브제들을 배치함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또 느낀 거지만 역시 자연광이 최고의 조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드 셋업에서 제가 사용하는 아이템들 중 먼저 가구류부터 소개해 볼게요. 의자는 허먼 밀러 에어론 오닉스 컬러입니다. 저번 와디즈 2차 펀딩을 통해 구매했고, 그라파이트 컬러보다는 올블랙 컬러가 좀 더 제 스타일에 가까워서 선택했습니다. 꼬박 한 달 이상을 기다려서 배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착좌감은 이전에 여러 번 앉아보았을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처음에 자세가 잡힐 때까지만 불편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내 몸에 맞춘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헛돈을 쓴 건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의자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받침대는 저번 블랙 셋업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로우모 발받침대 블랙 컬러입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방마다 셋업을 해두다 보니 이 발받침대는 우드 셋업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단 발받침대라 자세를 바꿀 때마다 다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편하고, 사실상 디자인도 발받침대 중에서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수납장은 오늘의 데스크님께서 올리신 쇼츠를 보고 자동으로 지갑이 열려 구매하게 된 이케아의 브로르라는 수납장입니다. 이케아 홈페이지에서 구성을 커스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에 내 방의 크기나 상황에 맞게 커스텀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무엇보다 수납 트레이의 수납력이 뛰어남과 동시에 우드 컨셉에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구성품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라인드 또한 이케아의 베클라르 플리를 구매해봤는데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침실에도 따로 설치를 해두었어요. 다만 기성품만 존재하다 보니 길이에 대한 자유도가 떨어져서 추천드리기에는 약간 애매하네요. 마지막으로 책상은 챕터 1에서 소개해드렸던 메이유드 홈에이지 원목 모션 데스크입니다. 책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드 셋업 소개 영상 챕터 1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와 소품들을 소개해볼게요. 저는 사진과 영상을 편집할 때 맥북 프로 M2 13인치로 하고 있습니다.
구매했을 당시에는 따로 해당 작업들을 하지 않아서 쓰임새가 크게 없었고 그저 애플 감성에 취해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았더라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15인치 모델로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모니터는 제가 셋업을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다짐했던 22년도에 구매한 LG 34GP950G 모델입니다. WQHD 화질에 기본 144 주사율, 오버시 180 주사율을 가지고 있으며 나노 IPS 패널과 찐싱크가 탑재된 모델이라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였기 때문에 뭔가 지금 팔기도 애매하고 정이 든 모니터라서 작업용이 아닌 모니터임에도 그냥저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로우 프로파일 중 가성비가 좋다는 로프리 플로우, 다크 그레이 팬텀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급의 선택지에는 누피 에어 75가 있었는데요. 저는 성능보다는 디자인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로프리 플로우를 선택했습니다. 추후에 누피 75를 경험해보니까 선택을 정말 잘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타건감, 디자인, 가격이 마음에 드는 키보드입니다. 하지만 역시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배터리가 작고 블루투스 연결 시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재사용 시 약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사용하는 마우스는 예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충전이 불편하고 대체 가능한 마우스가 넘쳐나는 애플 매직 마우스입니다. 하지만 역시 컨셉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메인으로 사용 중인 스피커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캐프의 LSX2 LT입니다. 현재 블랙 셋업에는 다른 크고 웅장하고 두꺼운 스피커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의 우드 셋업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역시 음질면으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깔 게 거의 없는 스피커입니다만 누구에게는 비싸고 쓸모없는 스피커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가성비 좋은 스피커일 수 있기에 감히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이죠. 보이스 레코딩 시 사용하는 로데사의 NT1 시그니처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20만원 중반대의 가격이며 오랜 시간 사용했던 다이나믹 마이크인 슈어의 MV7보다는 확실히 녹음에서만큼은 노이즈 억제력이 뛰어나서 진짜 이게 이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성능인가 싶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마이크암은 마이크와 같은 로데사의 PSA1 플러스 마이크암입니다. 로데 마이크와 함호민 녀석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암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과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 충전은 사테치사의 3-in-1 마그네틱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공하는 45W 전원 어댑터의 크기가 상당하다 보니 콘센트 정리하는 것이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가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사테치 추천합니다. 벌써 두 개째 사용하고 있는 뱅크의 헤일로 모니터 라이트바입니다. 사실 이 퀄리티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라이트바의 규격 자체가 16:9 비율의 모니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34인치와 49인치 모니터를 쓰는 저에게는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드 셋업에서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 선반은 오롯이 공방에서 제작한 두들이라는 웰러 수종의 원목 선반입니다. 아무래도 책상 상판과 같은 수종이기 때문에 컬러가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질리지 않는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선반은 사실 이제는 기능적인 면을 넘어서 데스크 셋업의 정체성까지 챙겨갈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처럼 나에게 맞는 선반을 잘 선택하시는 것 또한 셋업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덤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선반 몇 개를 세팅해 볼 테니 느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 어떤 컬러감이 내 취향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목 선반은 키스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고제라는 독특한 컬러의 데스크 선반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는 색상이 조금 거칠다, 투박하다 싶었지만 실물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선반 중 하나예요. 가격이 상당한 만큼 사용된 소재나 마감의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레임사의 프리미엄 데스크 선반 블랙과 화이트입니다. 원목과 알루미늄의 궁합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서 적절치 못한 세팅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원목과의 컬러 조합이 어떠한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피스에서 판매 중인 라리케어 데스크 선반 화이트 우드 느낌의 선반입니다. 선반 다리가 코르크 소재이기 때문에 약간 화이트 우드 느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선반 중 가장 저렴하지만 가격에 비해 상품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서 높은 가격의 선반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드 셋업의 전체적인 구성과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핵심 아이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드 셋업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데스크 테리어 네이버 카페에서 지금 흑백 데스크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취지 자체가 데스크 셋업을 잘 꾸몄든 못 꾸몄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고, 베스트상, 워스트상 외에 참가상, 히든상 등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데스크 셋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